광주 전방 1심 방지 부지 개발을 위한 사전 협상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시민단체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단체가 시민의 이익이 아닌 단체의 이익을 위한 협상에 나서고 있는 것 같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여수의 신도심 웅천지구에 대형 장례식장 건립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와 학교가 밀집해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큽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9월 수능 모의 평가를 분석했습니다. EBS 연계율이 높아지고 지문이 평이해진 대신 선택지 구성이 정교해졌다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 전방 1심 방지 부지 개발을 위한 사전협상 기간이 길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은 사전협상의 한 축으로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시민이 아닌 단체의 이익을 위한 협상에 나서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이형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전일방 부지 개발을 위한 사전협상의 핵심은 공공기여입니다. 광주시가 공장 부지를 상업, 주거용지로 용도 변경해 주는 대신 사업자가 얼마를 어떻게 공공기여할지가 최대 쟁점입니다. 협상 기간이 예정보다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일방 부지 주변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사전 협상의 한 축으로 들어가 있는 시민단체에서 단체의 이익을 위한 공공기여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일 빌딩 같은 그런 경우를 보더라도 일반 시민들은 거기를 찾지 않고 일부 시민단체들만 그 시설을 찾아가지고 매년 수많은 시민 혈세를 써야 하는 그런 시설을 원치 않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도시미래관, 박물관, 미술관 등을 공공기여로 받으면 향후 시민단체가 운영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근대문화유산이라며 보존을 주장하고 있는 공장시설도 사실은 장기적으로 시민단체가 관리를 맡으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주민들은 도로 확충과 이용자 중심의 공원에 공공기여가 집중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들이 꾸미고 공원을 공원답게 자연을 걸을 수 있는 공원을 원하고요. 역사문화, 박물관, 예술촌, 창작센터 건물들로 꽉 채워져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또 이 같은 공공기여를 조금 더 받으려다 커져가는 지역 활성화 기대가 다시 무산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도 소득 이익을 보장해주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이 지역이 빨리 발전하고 빨리 성사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시민단체 몫으로 협상단에 참여하고 있는 광주시의원은 주민들의 이 같은 의견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협상 과정에서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그 협상 조정회의를 통해서 버무려질 수 있도록 해서 지난 7월까지 마무리하려던 사전 협상은 9월로 넘어왔습니다. 일부에서 사업 포기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광주시가 구도심 개발의 핵심인 전일방 부지 개발 행정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여수의 강남으로 불리는 신도심 웅천지구에 대형 장례식장 건립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 주변에는 대단히 아파트 단지와 학교가 밀집해 있어 주거와 교육 여건 훼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신도심 한복판 금싸라기 땅에 위치한 종합병원 부지입니다. 축구장 4개 크기의 2개 필지로 여수시가 지난 2021년 322억 원을 받고 한 종합병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이 2개 필지 가운데 1개 필지에 지상 2층 규모의 대형 장례식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불법시설로 대부분 재개발하고 있는 그런 시설을 준비하고 대형 장례식장이 단독으로 추진되는 부지 반경 수백 미터에는 이렇게 대단히 아파트 단지와 상가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여기에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이 인접해 있어 교육 여건 침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과 상인들은 장례식장 건립 소식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나 주거 여건이 크게 훼손되는 것은 물론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교통 주차 문제가 더욱 심해질 거라는 겁니다. 병원 내 아니면은 장례장 자체가 왜 떨어진 데가 많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우리 그 주거용 쪽에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좀
좀 안 된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종합병원 측은 지난 7월 열린 건축경관공동위원회 통합심의에 장례식장을 포함한 병원 신축 공사안을 제출하는 등 사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주민들과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목포의 재활용센터 야적장에서 불이 나 수백 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목포시 오감동의 한 재활용센터 야적장에서 스티로폼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검은 연기가 도심을 덮으면서 200건이 넘는 신고가 쏟아졌습니다. 다행히 불은 인명피해 없이 2시간 20여 분 만에 모두 꺼졌으며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택에서 리모델링 작업을 하던 중 외벽에 깔린 노동자가 병원 치료 중 숨졌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6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의 한 주택에서 하수관로 매설 작업을 하다 붕괴된 외벽에 깔린 60대 노동자 A씨가 병원 치료 중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평소 지병을 앓던 A씨가 부상을 당해 숨진 것으로 보고 현장 책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치러진 9월 수능 모의평가에 대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번 수능 모의평가는 이른바 킬러 문항이 빠졌는데도 변별력이 어느 정도 확보된 시험이었다는 평가가 줄을 이뤘는데요. 전문가들은 EBS 연계율이 높아지고 지문이 평이해진 대신 선택지 구성이 정교해져 이에 대비한 문제풀이 연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광주 지역 진학부장들은 이번 9월 모의평가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매력적인 오답을 꼽았습니다. 국어와 영어의 경우 지문 난이도가 평이했지만 선택지 구성이 정교해져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꼼꼼하게 선택지를 확인해야 답을 찾을 수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매력적인 그 오답 선택지를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이들이 실제 시험이 끝나고 나서는 정답을 맞췄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답이 공개되고 나니까 틀렸던 경우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수학의 경우 킬러 문항이 빠진 대신 연산 과정이 긴 문항들이 출제돼 중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이 더 커졌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의대 진학을 노리는 최상위권의 변별력은 떨어졌고 만점자 또한 크게 늘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수능 시험의 경우 이번 모의평가보다는 더 어렵게 출제되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내다봤습니다. 최상위권을 변별하는 변별력은 6월 모의평가보다 좀 더 떨어질 것처럼 예상이 되지만 중상위권 변별력은 더 커졌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킬러 문항은 사라졌지만 일부 까다로운 문항들이 있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번에 국어 시험 같은 경우는 기계식으로 풀었으면 조금은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틀에 맞춰서 이건 이렇게 나와야 돼, 이건 이렇게 풀어야 돼 라는 게 있는데 그것과는 조금은 괴리감이 있었어서 진학부장협의회는 수능이 2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수험생들이 특정 과목에 치중하기보다는 수능 시간표에 맞춰 실전 문제풀이 연습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올해 장마 기간 광주 전남의 평균 강수량은 765.5mm로 50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장마 기간인 6월 25일부터 7월 26일까지 광주 전남 평균 강수량은 765.5mm로 기상 관측이 시작된 지난 1973년 이래 가장 많았으며 특히 이 기간 광주에는 1102.5mm의 비가 내려 역대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름철인 6월과 8월 사이 광주 전남의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0.8도 높은 25도를 기록했고 강수량도 320mm 이상 더 내린 1024.8mm였습니다. 광주 상생카드 사용처가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광주광역시는 이달 30일 자정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광주 상생카드 사용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남도의 맛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해마다 열렸던 남도 음식 문화 큰 잔치가 이제 세계 속으로 나아갑니다. 다음 달 여수에서 개최되는 제29회 행사를 글로벌 축제 원년으로 선포했는데요. 이상환 기자가 올해 남도 음식 문화 큰 잔치를 미리 만나봤습니다.
다음 달 6일부터 8일까지 여수세계 박람회장에서 열리는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는 처음으로 국제행사로 치러집니다. 김과자와 유자주스 등 남도 음식이 해외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의 글로벌 축제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전라남도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의 세계화 원년을 선포했습니다. K푸드가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남도 음식문화 축제도 국제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로 이렇게 국제자를 넣어서 행사를 크게 하게 됐습니다. 올해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는 국제행사에 걸맞게 세계화 콘텐츠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20개국 이상의 주한대사를 초청해 세계 미식권을 신설하고 남도 전통주로 하이볼을 만드는 푸드 콜라보도 시도됩니다. 외국인들이 직접 남도 음식을 만들고 맛보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남도 음식의 수출을 지원하는 상담회도 진행됩니다. 오세득 셰프와 K-팝 가수들을 홍보대사로 선정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거니는 서울거리에 남도 푸드트럭을 보내는 등 벌써부터 뜨거운 홍보전에 돌입했습니다. 남도 음식 보면 너무나도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외국은 잘 모르는 이런 음식을 좀 더 멋지게 표현해서 알렸으면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K푸드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가 글로벌 축제로 성장할 절호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광주대학교가 중장기 발전 계획 라이트 2028을 대내외에 선포했습니다. 김동진 광주대 총장은 오늘 열린 비전 선포식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과 지역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의지를 담은 교육 혁신과 학생 지원, 건강 경영과 지역 상생, 그리고 미래기술 육성 등 5대 전략의 방향과 15개 전략과제, 45개 세부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오늘 비전 선포식에서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고병일 광주은행장, 신용진 한국광기술원장 등 광주대의 발전에 힘을 보탤 지산 학연 연계 발전자문단 13명도 소개됐습니다. 지역 대표 화가인 서양 화가 한희원 씨의 초대전이 광주 시립미술관 5.6 전시실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한희원 초대전 존재와 시간은 작가의 초기 작품을 포함해 신작에 이르기까지 회화 53점과 아카이브 30여 점을 선보입니다. 한 작가의 전체 작품 세계와 변화를 조망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오는 12월 17일까지 이어집니다. 기아와 협력사들의 신제조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오늘부터 오는 12일까지 기아 광주공장 조립교육센터에서 완성차 무인 자율검사 플랫폼과 고장 외관검사 자동화, 플러그 자동 장착 등의 신제조 기술 신개 항목을 전시하는 이포레스트 테크데이를 진행합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포레스트 테크 대회는 기아와 협력사의 신제조 기술과 우수 기술을 전시하고 공유해 기술 활용 분야를 확대하고 생산 공장의 신제조 기술을 빠르게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박종근 신임 광주지검장이 국민의 신뢰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박 지검장은 오늘 광주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기관은 수사 지연과 사건 떠넘기기, 책임 소재 불분명과 같은 비판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한 건 한 건 정성을 다해 수사, 기소, 재판에 임하는 것만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영광 출신인 박 지검장은 서울 광주 수원지검 검사와 서울 북부지검 대구 고검차장에 이어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광주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난해 7월 11일 이후 1년 2개월 만에 하락을 멈췄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년 2개월 가까이 하락세를 이어온 광주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이번 주 보합으로 전환됐습니다. 자치구별로는 광주 동구와 서구, 광산구의 매매 가격 지수가 상승한 반면 남구와 북구는 하락세가 계속됐습니다.